ridiculous. So how can anybody be upset? I love tariffs. I love tariffs. What they can do for you. To the U.S. 우리 자동차 수출의 약 50%가 미국으로 향하는 만큼. 네, 이슈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를 둘러싼 파장과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보다 면밀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상호 관세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단서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만 보면 러트닉 상무장관, 네. 그다음에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 네.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이 세 사람한테 당분간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강경한 중국 견제, 그리고 보호주의, 네. 그리고 경제 민족주의. 네. 나바로는 심지어 중국 체제에 대한 체제 교체까지도 얘기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건 트럼프가 이기에 강력한 자기가 숭상하는 맥킨리 대통령처럼 패권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유산, 성취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역 적자 그리고 높은 국채 금리로 인한 재정 적자거든요. 네. 무역 적자 같은 경우는 1월 기준으로 한 1,30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이고요. 네. 재정 적자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만, 국채 이자 비용만 지금 국방비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 어휴, 심하네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GDP의 3.2%에 이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작년 11월에 나온 미란 보고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고서의 핵심 이겁니다. 미국이 그동안 기축통화 발행국의 구조적인 문제로 강달러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때문에 무역 적자를 겪고 미국 내 제조업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었다. 그러니 이 흐름을 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방식으로 다른 국가들의 관세 같은 걸로 압박을 해서 약달러를 유도하고요. 네. 또 하나 이런 과정에서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무이자로 발행되는 백년물 국채를 다른 나라에게 팔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살까요? 근데 저는 과연 이제 이런 딜을 다른 국가들이 어느 정도 받아줄까, 그 현실성 있는 얘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고율 관세 부과를 무기로 해가지고 네. 100년 만기 할인채를 이제 사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매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 만기 부담이 상당할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설령 이런 딜이 일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국채를 사는데 굉장히 꺼려지는 문제가 생길 네, 수 있고 네, 그렇죠.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여기에도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바로 말씀도 해주셨는데 나바로 무역고문이 지난 일요일이었죠. 강력한 관세를 통해 가지고 연간 6천억 달러만큼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했는데 네. 실제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 무디스의 수석 경제학자죠 마크 잔디는요 1,000에서 2천억 달러 정도라도 벌어들인다면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의 설명을 들으니 고개를 갸웃하게 되거든요. 과연 트럼프의 뜻대로 판이 굴러갈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관세는 결국 미국 경제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세계 최대의 그 아몬드 생산지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주요 수출국 중 한 곳인 중국에서 보복 관세로 맞설 경우에 아몬드 농장에 수십억 달러의 타격이 있을 거라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올해 수확할 아몬드를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네. 또 여러 나라에 퍼지고 있는 이 반미 감정도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지난 3월 에어 캐나다의 플로리다행 이용객 수가 1월 대비 20%나 감소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캐나다 여행객 감소로만 올해만 무려 43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것이다라는 징조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의 반응을 보면 증시도 오를 거다. 그리고 그 위대한 날이 온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서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경제 지표가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이게 GDP 네. 성장률이나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들이 아직 양호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심리 이런 걸 바라보면은요. 이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를 1년짜리를 보면은 지난해 11월에 2.6% 정도였는데 네. 지금 5.0%까지 불과 4개월 만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뛰는 거는 저도 처음 보는 케이스인데요. 네네. 실제 이제 자동차의 케이스를 한번 보죠.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니까요. 신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관세 부과 이전에 미리 차를 사야 된다고 하니까 땡겨서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당장은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오게 되고요. 네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난해 대비해서 13% 정도 매출액이 늘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관세 부과 이후에는 이미 사버렸기 때문에 소비의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안 사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신차의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면은 중고차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네. 그럼 중고차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자극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와 있는 이 경제 지표하고요. 사람들의 소비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을 함께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좀 살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안 내고 싶으면 미국 가서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트럼프는 마가 지지층인 이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을 위해서 제조업 살리고 일자리 만들겠다 이런 건데요. 사실은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그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네. 저소득층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 지지자들. 네. 미국에는 제조업 기반 시설도 되게 부족하고요. 이미 글로벌 공급망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미국으로 돌리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일자리만 봐도 1기 때도 철강의 관세를 매겼지만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최대 7만 5천 개 사라진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네. 미국 미국 내 일자리가 최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30만 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관세율의 범위나 그 크기가 훨씬 크잖아요. 맞아요. 물가가 상승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도 더뎌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산업 활동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 결국 미국 경제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파월 의장에 대해서 계속 금리 내려라라고 트럼프 대통령 강요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올라갈 거 불확실성 크니까 못 내리겠다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 지금 일자리 이게 지금 심각하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 그거는 이제 지정학의 패권 싸움에서 네.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대체하는 시기가 저는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앞당겨질 것이다. 라고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래요? 지금 중국은 상호 관세 많이 물어야 되는데요. 그렇긴 한데 네. 미국이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을 못 따라간 핵심 이유는 매력 국가이기 때문이거든요. 매력 그러니까 국가. 법치, 아하. 다자주의, 개방성 아, 이런 게 그러네요. 미국의 가장 큰 힘이거든요. 네, 권위주의의 반대.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을 못 따라갔던 건데 네. 지금은 그런 점에서 퇴행으로 가고 있으니까 심지어 보수적인 논객인 유명한 세계적인 논객이죠. 토마스 프리드만 같은 경우는 네. 더 이상 미국 미래의 국가가 아니다. 그럼 이거 어디- 충격적 선언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래의 국가가 미국이 아니면 어딜까요? 어디예요? 프리드만은 차이나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라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미국 내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네. 알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 틈새를 중국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각종 다자 기구에서 중국이 보편적 가치로 포지셔닝하면서 동맹 내에 균열을 유도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의 국가라는 브랜드, 지구적 리더라는 브랜드에 네. 상당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중국은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만큼 정말 우리로서 너무나 큰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피해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자동차 관세는 이미 발효가 됐고요. 의약품이나 반도체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JP모건에서 보고서에서 나온 게 한국의 올해 이제 성장률 전망치죠. 1.2%에서 0.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0.9%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지난 25년 동안 보면은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마이너스 0.7%를 기록했고요. 2009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플러스 0.8%를 기록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0.9%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두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최악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내 제조기업의 60% 정도가 트럼프발 관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 중에 이제 90% 정도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죠. 네. 이럴 땐 아무래도 더더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걱정되네요. 이 얘기해도 되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FTA 협정국이니까 이거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뭐 25% 상호 관세를 때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FTA를 무력화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국제 정치 전공자로서 1945년 이후에 계속 발전시킨 그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서 참담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이 FTA를 네. 맺었다는 것은 국가 간의 조약이죠. 양국 의회에서 다 비준된 건데 그거를 무시했다라는 것은 국제 질서를 부인한 이제 그런 셈이 되는 것이고요. 네. 트럼프는 해방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유무역 체제의 종언이죠. 왜냐하면 자유무역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세를 없애는 건데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해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FTA 체결 소식은 당분간은 그럼 못 듣겠네요.
어떻게 합니까 글쎄 이제부터? 상호 관세 발생 그 발효일이 9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 미국 무역 대표부와 국가 간의 1대1의 그런 협상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특히 대미 수출 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각국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그렇겠죠. 문제는 우리는 지금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고 그래도 탄핵이 통과 인용이 돼서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좀 해소되긴 했습니다. 네. 지금은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우리도 경제와 안보의 이런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이제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부과된 관세라는 것은 상호 관세가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이게 행정명령으로 날려버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시바 총리를 필두로 일본이 사실은 다 나서서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잔뜩 트럼프한테 안겨줬는데 관세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죠. 맞아요. 24%나 매겼어요. 그 얼마 전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대기업 관계자가 이 문제를 좀 타결해 보려고 미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네. 누구를 컨택해야 될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도 좀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대기업도 이런데 하물며 중소기업은 어떻겠습니까? 그러게요. 사실 관세는 경제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팀 코리아로서의 대응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바이든 행정부부터 계속 미국이 공장 많이 짓고 있잖아요.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앞으로 이 기조를 미국에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